자, 안녕하세요. 3인곡의 갈래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인곡은 갈래가 가사인데 이 가사에 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3인곡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 관련해서 영상만 짧게 보고 그리고 이어서 수업 시간에 요 작품 설명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3인곡의 뜻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3인곡이 생각할 사에 미인을 해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여기서 미인은 선조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철의 요 3위인곡보다 3위인곡의 속편인 속미인곡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속미인곡의 속이 3위인곡의 속편이다 해서 속미인곡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속미인곡이 3위인곡보다 더 유명하고 학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어서 우리는 하지만 오늘 3위인곡을 할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보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가세 갈래에 대해서 들어가자면 가사 갈래는 조선 전기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개화기까지 엄청 오랫동안 쓰였던 그런 갈래예요. 그리고 작자층이 원래는 이렇게 사대부층에서 시작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 신분제도가 출렁거림에 따라서 부녀자, 여성, 평민층으로 확대되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사갈래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율이 있는 글과 길게 줄글러 써진 그 중간 형태여서 운율이 있지만 길게 늘어진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율 3, 4조 그리고 4, 4조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우리 음수율과 음보율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음수율은 글자 수고, 음보율은 박자예요. 그래서 음수율이 3, 4조라는 거는 세 글자, 네 글자 이게 3, 4조가 되는 거고 또는 4, 4조니까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이 반복이 됐을 때 우린 이거를 3, 4조, 4, 4조가 반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보율이 4음보라는 거는 글자 수랑 관계없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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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로 끊어서 박자가 타질 때 우린 이거를 4음보라고 하죠. 가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는 행수가 제한 없는 연속체이기도 해요. 행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죠. 시조처럼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행수 제한이 아예 없고 같은 말이 길게 이렇게 연속된다 그래서 연속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사도 마지막 행이 엄청 연속지어서 길지만 마지막 행이 종장의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경우에는 우린 이거를 전격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조의 종장이 어떤 형식이었죠? 첫 번째 음보가 몇 음절 고정? 3음절 고정이었죠.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3, 5, 4, 3이에요 라고 시조 설명할 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격가사다. 정해진 격이 있는 가사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가사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시조를 배운 다음에 이게 상징하는 거는 잘 기억을 해. 아, 이게 뭐 광한정이 사실은 뭐 궁궐이구나. 천상이 사실은 뭐 임금이 사는 궁궐이구나. 이런 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글로 직역해서 해석해봐 했을 때 해석을 못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이 안에 숨어있는 속뜻이나 이런 거를 배우니까 암기를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중세국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학교 시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이 어떤 거고 사실은 이게 이런 배경이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대어 해석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고 이번에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시조, 가사, 고려, 가요 이런 것들의 현대어 해석 다 해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상징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연쌤이 이렇게 딴딴딴 3개 해놓은 거는 뭐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좀 찝어서 적어 놓은 건데 먼저 중세국어 어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왜냐면은 옛날에 쓰던 어휘랑 지금 쓰던 어휘랑 의미가 똑같지 않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리다. 지금은 요 어리다를 나이가 어리다라 쓰고 있죠. 하지만 옛날엔 이걸 뭐로 썼냐면은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괴다. 지금 우리는 턱을 괴다 할 때 쓰는데 옛날엔 이걸 뭘로 썼냐면은 사랑하다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나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어휘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자 성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도 우리가 엄청 많이 외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조 하나를 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고사를 알거나 여기 쓰인 한자 성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는 고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해석했을 때 어떤 유교적 사상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현대 해석을 하는 와중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미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장을 마지막으로 맺을 때 사실 뭐뭐 할 소냐 라고 했는데 의문의 형태로 끝났지만 사실은 의문이 아니죠. 내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내 의견을 이렇게 어떡하라고 둘러 말하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권유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한 말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미인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는 뭐냐? 대부분의 가사들이 담고 있는 어떤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유교적 충의사상 그리고 절개를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또는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은 걸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충신이란 단어만 봐도 임금에게 충성한다라는 느낌이 빡 오죠.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유교적 충의사상과 절개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유교 충신연주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신연주지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느낌으로 써지고 하지만 유배지에서 창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걸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는 나 억울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다 모함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사를 쓸 때, 표현을 할 때 솔직히 남자들이 많이 썼을 텐데 귀족들이니까 남자들이 썼을 텐데 근데 거기다가 막 임금 나 너 너무 보고 싶어 그리워하면은 약간 요즘 말로 좀 짜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해갖고 여자로 설정해서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나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바이브로 썼어요. 그래서 여성일 때 조금 더 내가 너를 그리워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나 너무너무 널 사랑해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여성적 어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적 어조. 경어체를 쓰거나 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난 널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 이렇게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야 나의 감정, 충신이 임금을 향한 요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사의 갈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걸 한 상태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정리를 해봤으니 꼭 읽고 수업에 들어와 주시기 바래요.